KF-21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전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A사 레이더의 성능이 다른 4.5세대 전투기에 비해서 아주 우수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개발했을 때부터 5세대로 진화적 개발할 수 있는 설계 여유값을 뒀습니다. 그래서 내부 무장창을 둘 수 있는 그 충분한 공간을 둔다든지, 그래서 향후 블록 1, 블록 2 진화적으로 개발을 하고 앞으로 여유가 생기고 그다음에 공동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가 생길 경우에는 도약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KF-21의 경쟁 5세대로의 업그레이드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KF-21이 항상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KF-21 보람의 양산 1호기 출고식이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 본사에서 열렸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출고식은 당초 계획보다 10개월 정도 빨리 앞당겨진 거죠. 그만큼 개발이 순항적으로 맞춰졌고 생산 안정화 속도도 빨라졌다,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산 1호기가 3월 25일 열렸는데 22일 만에 4월 15일에 첫 비행을 또 성공했죠. 그래서 아주 유례없는 스피드라고 하는데요. F-22 랩터 같은 경우는 1997년에 4월에 양산 1호기가 출고가 됐는데 첫 비행은 그해 9월에 5개월 뒤에 있었습니다. F-35 같은 경우는 출고부터 비행까지 10개월 정도 걸렸고요. 유로파이터 타이프 18개월, 그리고 스웨덴의 JES-39 그리펜 2는 한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 인증 지연 때문에 첫 비행이 늦어졌고, 그리고 프랑스의 라팔은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비하면은 22일 만에 됐던 거는 엄청나 빠른 거죠. 예. 이것도 대단한데 또 대단한 게 있습니다. 시제기와 양산기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 왜냐하면은 일단 뭐가 다르냐? 피토관이라고 있어요. 이게 앞에 다는 건데 항공기의 속도를 측정하는 그런 용도의 관입니다. 이게 당연히 양산기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핀 회복 낙하산이라고 비상용 때 이제 비상용 상황일 때 펴내는 그 낙하산인데 그것도 당연히 양산기는 없는 거고요. 이런 이거 시험용 장비인데 이게 제거된 상태 빼놓고는 시제기와 양산기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대단하냐? 왜냐면 시제기와 양산기가 달라진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프랑스 라팔 우리 이제 KF-21 경쟁 기지로 꼽히는데 시제기 양산기 엔진이 달라가지고 기체 크기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F-35도 개발이 늦어지면서 부품이 단종돼가지고 시제기 양산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한때 이제 우리 KF-21은 저리 가라 이렇게 부르짖는 튀르키예 칸이라는 전투기 있죠. 시제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설계가 대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또 첫째 시제기가 둘째 시제기가 다릅니다. 지금 아직 양산기도 못 만드는데 첫 번째 시제기와 둘째 시제기가 다른데 첫째 시제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대대적인 설계 변경이 돼서 다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은 설계 단계부터 정밀 시뮬레이션이랑 최적화를 거쳤기 때문에 시제기와 양산기의 간극이 최대한 좁혔다. 그래서 추가 비용을 가급적이면은 줄이고 일정 지역 리스크도 사실상 해소했다. 이런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출고식에서 김민석 씨의 단독 기사에 따르면은 양산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든 물량이 복제하기입니다. 두 사람이 타는 거. 왜냐면은 전체 KF-21의 블록 1의 물량이 40대인데 그중에 한 25%인 열대 안팎이 복제형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왜 초기형을 6대를 복제형으로 만들고 최대 10대까지 만드냐? 조종사 교육 훈련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제형은 방공만 제어 같은 이제 고난도 임무에 투입을 되지만은 새로운 기종에 적응하는 기종 전환 훈련에 아주 필수적인 기체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KF-21의 조종사를 초기에 빨리 늘리려는 목적으로 복제형을 만든 것이고, 그래서 이에 따라 이제 KF-21에 처음 배치될 부대가 기존에는 이제 강릉 기지로 알려졌는데 예천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예천에 제16 전투 비행단이 있는데 여기가 기종 전환 훈련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강릉이나 예천이나 활주로 지금 보강 공사를 하는 예산이 반영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KF-21에 갈 것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복자기는 이제 나중에
기종전환 훈련뿐만 아니라 나중에 무인기를 운영하는 멈티 유무인 복합의 그 지휘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KF-21과 같이 날 수 있는 로열 윙맨이라고 하죠. 충성스러운 윙맨. 이 지금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이 손잡고 개발하고 있고요. 카이도 자체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만간 실체를 드러나고 조만간 실전 배치될 경우에는 복자기가 뒤에 서 있는 부조종사가 이런 무인기를 조종하고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제 KF-21은 현재 이제 카이는 KF-21과 FA-50 계열을 연간 최대 이제 둘 다 합해서 50대 정도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주문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100대 이상으로 이제 확충할 계획을 세웠다고 양산 1호기 출고식 때 밝혔고 그리고 또 양산기 1호기 출고식 때 카이는 이제 공대지 능력을 갖춘 블록 2 개발은 물론 앞으로 적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그러니까 적의 방공망 레이더 사냥꾼이 KF-21 EJ 전자전기죠. 그다음에 5.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진화하는 KF-22X 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단계별로 개량한다는 계획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KF-21 차근차근 일정을 밟아나고 착착착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뭐 수출 얘기가 당연히 빠질 수 없겠죠. 중동에서 많은 관심을 가진 건 사실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는 좀 설익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가장 이제 UAE 얘기 많이 나는데 지난해 11월 UAE 정상회담이 열려서 양국의 관계를 이제 백년 동행을 약속하면서 포괄적 협력을 하겠다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첨단과 방산 기술 분야에서 650억 달러 규모 협력 사업을 하기로 했고 방산 부문에서만 350억 달러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방산 분야는 통합방공 무기 그리고 첨단 항공전력 그다음에 해양전력 이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하자 하는데 첨단 항공전력은 KF-21을 말하는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아까 이제 카이에서 5.5세대 전투기로 만들겠다는 KF-2EX 같은 경우에 아랍에미리트가 공동 투자자로 나서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는데 다음 달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방한합니다. 그때 이제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파라벨럼이라는 필리핀의 트위터리안 X이 있습니다. 그 X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출고식 때 카이 관계자를 만나서 들었는데 KF-21의 첫 고객은 FA-50 고객 중 하나의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지금 반향을 일으키는데 FA-50은 물론 이제 T-50은 여러 나라가 샀는데 FA-52로 만든 기종은 폴란드와 필리핀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구매를 했거나 지금 이제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KF-21의 공동 개발국이자 첫 고객으로 예상했던 인도네시아가 이번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때 경제 사정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못했죠. 그래서 그러면은 FA-50인 이 세 나라 중에서 어디가 가장 살 가능성이 높냐? 지금 이 트위터의 사용자가 필리핀 사람이니까 필리핀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되는데 필리핀이 지금 멀티롤 파이터 다목적 전투기 사업을 벌이고 있고 원래는 이제 F-16의 최신형 F-16V 바이퍼를 원했는데 미국이 뭐 차관도 안 대주고 가격도 깎아주지 않으니까 필리핀의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지금 KF-21에 대해 관심을 많이 쏟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KF-21의 첫 고객으로 필리핀을 꼽는 게 아닌가 이런 또 관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프랑스로부터 라팔 F4를 80대 정도 사는 계약을 맺고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이제 별개로 이제 라팔의 최신형인 F5를 개발할 때 UAE도 거기에 이제 지분을 투자해서 기술을 받는 조건으로 지분을 투자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는데요. 전체 개발 비용 50억 유로 가운데 35억 유로를 UAE가 내기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프랑스의 라트리뷴과 같은 이제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UAE가 그 F5 사업 참여를 위한 협상을 중단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유는 이겁니다. UAE가 돈을 대주는데 프랑스가 기술을 안 대주겠다.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지금 파토가 났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기술인 것을 어떻게 내줄 수 있냐 지금 이런 입장인데 프랑스의 이 자국 기술에 대한 집착은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 프랑스와 독일은 이제 6세대 전투기 FCAS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프랑스의 라팔의 전투기 제조사 이제 프랑스의 유일한 항공기 제조사 전투기 제조사인 다소 같은 경우에는 독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인데도 우리 기술을 내줄 수 없고 전적으로 다소만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양국 관계가 지금 삐거덕거리고 있는데 하물며 독일도 그러는데 UAE와 그 하는 협력 사업에서는 프랑스의 콧대 높은 태도를 꺾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프랑스가 UAE의 제안에 반발하고 거절하니까 결국 입장 차이는 좁히지 않고 양국의 관련 그 협상 회담 장소의 분위기도 냉랭해졌다는 그런 후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라팔 F5 개발에서 UAE가 떠나면서 프랑스는 그 엄청난 개발비를 오롯이 프랑스가 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라팔 F5의 경우에는 프랑스의 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5의 경쟁에서는 KF-21EX가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와 협력 사업으로서 전투기 개발 기술을 획득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UAE는 프랑스를 접고 협력할 수 있는 상대로서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커졌고요. KF-21에서는 아주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유승입니다. KF-21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전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A사 레이더의 성능이 다른 4.5세대 전투기에 비해서 아주 우수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개발했을 때부터 5세대로 점차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화적 개발할 수 있는 설계 여유값을 뒀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 무장창을 둘 수 있는 그 충분한 공간을 둔다든지 그래서 향후 블록 1, 블록 2 진화적으로 개발을 하고 앞으로 여유가 생기고 그다음에 공동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투자자가 개발할 수 있는 투자자가 생길 경우에는 5세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약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KF-21의 경쟁 4.5세대 기체들은 이런 것 자체가 5세대로의 업그레이드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KF-21이 항상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KF-21 엔진을 국산화하는 첨단 항공 엔진 사업을 지금 2039년까지 개발한다는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최대 3조 3,500억 원을 투입하는 아주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KF-21은 16,000파운드 포스급 엔진을 2개를 달게 되는데요. 이러면 기존에 있는 F424 엔진보다 추력의 10에서 20% 정도 효율도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첨단 항공 엔진 사업이 제대로 개발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16,000파운드 포스급 엔진을 개발할 경우에는 F424 엔진 같은 거, 현재 KF-21의 엔진 F424 엔진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수출할 때마다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의 승인 없이 독자적인 수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국내 항공산업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KF-21의 가장 아쉬운 점은 독자적인 무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공대지라든지 공대공 양쪽 모두 부족한데 KF-21 양산 1호기가 막 나와서 첫 비행을 마친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대공 무장 같은 경우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든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든지 2030년대 중반에 개발이 끝나서 실전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죠. 그 전에는 유럽제 미티라든지 이런 미사일을 구입해서 달아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유럽제 미사일이기 때문에 유럽에 또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국산 무장이라면 그러니까 유럽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수출할 수도 있는데 이런 면이 좀 앞으로 수출이나 특히 또 수출하는데 장애 요인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블록 2도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지만은 공대지 무장도 가급적이면 빨리 우리 국산화에 나설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다양한
공대 무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해상 타격을 할 수 있는 공대해 이런 미사일 다양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지금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수 있는 제2차 종전 협상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양한 시나리오를 했지만 전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전쟁이 빨리 끝나서 참혹한 이런 서로 상대를 죽이고 죄 없는 어린아이나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참혹한 전쟁이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어떠한 전쟁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희생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발 빨리 평화가 와가지고 세상이 좀 더 안전해지고,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제대로 자유롭게 오가면서 세계 경제도 좋아지고 유가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휘발유가 2,000원이 뭡니까?